그런 많이 선택이 때문에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사실 조금 지났어요. 제가 한 달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차가 접어드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도착하고 첫날부터 2주간의 이 생활들, 그리고 영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지, 그리고 학원 시설은 어떤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에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예쁘려고 한 건 아니고 뭐지, 약간 살짝 목감기가 걸린 상태예요. 이제 학원에 이제 필리핀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이 좀 틀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호핑 투어도 가고 막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학원에서 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감기가 제가 옮아서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상태예요. 목이 좀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진 않더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필리핀을 선택을 한 이유,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플라워샵을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8년째 워낙에 바쁘게 제 일을 해야 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짧게라도 고작 한 달도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일을 그만두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직원이 있다 보니까 직원한테 샵을 맡기고 한 달 동안 최대한 스케줄을 정리를 해서 필리핀에 딱 한 달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짧은 기간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그 유학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필리핀이 좀 가깝기도 하고, 혹시나 무슨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은 그 비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점이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단기간에 조금 많은 공부를 좀 빡빡한 일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사실 시간이 계속 안 났다가 계속 왕수를 가야지 언젠간 가야지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새로운 직원을 뽑게 돼서 제가 근무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싶어서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어학원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유학하는 학원에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와 있는 어학원의 이름은 비세부라는 어학원이고요. 세부시티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세부시티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막탄이라는 섬에 있는 비세부 어학원이고요. 비세부 어학원을 제가 뭐 오고 싶다 이건 아니었는데, 사실 다른 학원들, 그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원들도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1인실을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1인실을 할 수 있는 어학원을 가고 싶다, 그 스케줄을 좀 맞춰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 처음에 들었던 뭐 CIA나 뭐 이런 좀 시설이 좋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어학원은 그 1인실 스케줄이 제가 원하는 시기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찾는 어학원이 이 비세부 어학원이라고 들어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날짜를 맞춰줄 수 있고 1인실도 비어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비세부 어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일단 여기는 지금 1인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방도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 공간 안에 침대 하나만 있고 저 혼자 쓰다 보니까 다른 뭐 2, 3인실 이런 데보다는 좀 넓게 혼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제 기준이지만 A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리뉴얼하고 최근에 좀 지어진 학원이다 보니까 시설이 그래도 세부에 있는 어학원 중에서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들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나쁘진 않았으나 A급까지는 아니다. 네,
그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뭐 한국에 있는 그런 막 정말 좋은 기숙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필리핀이다 보니까 다른 그 점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좀 2주 정도 지내보니까 첫날에는 조금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낼만 해요. 지내보니까 사람이 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 수압이 되게 약해요. 수압이 되게 약하고 그리고 하수 시설이 조금 안 좋아서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첫 번째 날에 왔는데 물이 막 안 내려가서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리셉션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수압이 너무 약하다. 이제 그 호수가 첫날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필터에 이렇게 걸러지기도 전에 막 물이 새고 호수에서. 그래서 수압도 되게 약한데 물도 다 새고 깨끗한 물로 샤워하기가 좀 힘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첫날에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수압이 좀 약하고 물이 하수가 잘 안 된다. 배수가 좀 잘 안 돼서 이거 좀 수리를 해달라 했더니 정말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바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압이 좀 그래도 뭐 정말 한국처럼 세진 않지만 샤워를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물이 나와서 잘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기숙사 주변의 근처 환경 되게 가까워요. 여기 바로 앞에 LG 가든이라는 쇼핑센터? 네, 뭐 먹을 것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 뭐 다이소 같은 좀 저렴하게 생활용품 파는 그런 샵이 모여있는 그런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도 되게 가까워요. 걸어서 뭐 한 5분 정도면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처음에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혼자 나간 적은 제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도 친구, 뭐 여자들끼리 이렇게 2명 이렇게 짝짓다 나가면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안전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여기 주변에 그냥 이렇게 나가가지고 쇼핑하고 여자 혼자서 걸어 다니기 괜찮냐 해서 자기도 나도 가끔 그렇게 혼자 나가서 쇼핑하고 온다. 되게 안전하고 괜찮을 거다. 너무 늦은 밤만 아니면 괜찮을 거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실제로 2주간 지내보니까 되게 안전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숙사 밥 그리고 어떤 메뉴가 나오냐 일단은 밥은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이제 어쨌든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짠 것 같아요. 조금 간이 좀 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좀 살짝 뭐 고기가 살짝 비리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숙사 밥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조리를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나쁘진 않다? 여기서 2주간 지내면서 외식을 정말 많이 하진 않았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나가서 막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뭐 액티비티를 하고 쇼핑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쇼핑하면서 밥 먹고 이런 거 있는데 정말 기숙사 밥이 너무 맛없어서 네 밥을 막 사 먹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밥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네 근데 저랑 이제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은 되게 잘 네 먹더라고요. 근데 가끔 사실 좀 진짜 맛없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건 정말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면 좀 가볍게 먹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특히 과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이 매 끼니마다 나와요. 보통 파인애플, 수박, 파파야 맞나? 파타야? 네, 그 주황색 약간 메론 같은 느낌의 주황색 과일 그거랑 뭐 또 뭐가 있더라? 네네 아무튼 이렇게 3가지에서 뭐 이거 나올 때도 있고 저거 나올 때도 바나나 네 바나나 나올 때도 있고 과일이 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가 나오진 않지만 과일이 매일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숙사 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세부 어학원의 한국의 비율은 저는 그래도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인 비율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왔던 그 주에 한국인이 조금 많은 편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또 새롭게 매주 들어오시는 한국인 분들도 있고 다른 나라 그 학생들도 있는데 한국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절반보다 훨씬 이상이 일본 재팬 친구들이 좀 많고, 그리고 뭐 다음으로 중국 분들, 그리고 뭐 대만 분들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우디 아랍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룹 수업을 2개를 듣고 있는데 그 두 그룹 수업 둘 다 저 혼자서 한국인이고, 심지어 하나 그룹 수업 듣는 거는 총 학생이 6명인데 한국인 저 1명, 그리고 사우디 1분, 나머지 4분이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총 6명 중에 한국인이 저 혼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 그룹 클래스도 저 혼자 한국, 나머지 대만 2분, 사우디 학생 1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 비율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영어 쓸 일이 좀 많고,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고, 특히 저는 1인실이지만 특히 기숙사를 이제 2인실, 3인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네, 외국인 분들이랑 거의 반 배정이 꼭 되실 거라서 친구 사귀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율도 한국인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친구 사귀기도 좋고. 네. 그리고 기숙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룸메랑 친해질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테고,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도 1대1 수업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룹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룹 수업이 저는 총 6교시 중에 2개가 그룹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 수업에서도 다 외국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네, 대화를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친구를 많이 사귄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아직도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 친구들과도 긴 대화를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만약 긴 대화, 조금 더 딥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면 네, 어쩔 수 없이 팝버거를 켜서 검색을 해서라도 대화를 하면 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짧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아직 짧은 대화밖에 못하지만 긴 대화를 할 때는 팝버거를 켜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도 저는 많이 사귀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이가 30대거든요. 지금 올해로 33살이고요. 그래서 좀 늦게 어학연수로 온 편인데 대부분 친구들이 20대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도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가 가장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니어 분들도 좀 은근히 있고요. 그리고 저 한국인, 제가 왔던 그 주에 한국인들 중에 30대도 저 포함해서 좀 몇 명 있었고, 그리고 20대가 제일 많고, 근데 30대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 네, 그래서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30대 분들도 지금 어학연수 적극 추천드려요. 네,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30대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크게 막 어색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외국인 분들 친구들 사귀면 이렇게 너는 몇 살이야?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인사하고 뭐 이름 묻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물어보면 20대 초반, 나 22살, 23살, 25살 뭐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말을 해주면 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한 10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33살이야 라고 하면 되게 깜짝 놀래요. 그리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 분들이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 보여. 네가 30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마 뭐 20대 초중반 이렇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려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뭐 예상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비교적 다른 나라 친구들에 비해서 피부도 좀 좋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 보이는 편인 것 같아서 네, 30대라고 하면 다들 좀 놀래는 것 같아요. 네,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다 이거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네 나이를 좀 있고 친구처럼 잘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셀브 어학원의 수업 방식, 네, 그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고 어떤 상태인지 저의 지금 레벨이, 제가 첫날에 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그 어학원 후기를 찾아보면 다들 나 영어 정말 못한다 하셔놓고는 그 브이로그 보면은 영어 막 그렇게 그래도 슬슬슬슬 잘 하시더라고요. 좀 버벅거리실지는 몰라도.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아예 영어를 못합니다. 저 학창 시절에도 공부 되게 많이 안 했었고, 네,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막 could, can, 뭐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라도 문장을 만들 줄 모르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정말 제일 낮은 레벨인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주라는 시간을 하면서 솔직히 늘기는 늘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저 같은 분들보다는, 저처럼 너무 초보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초반부터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한국에서 그래도 한 몇 달 정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왔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1대1로 대부분 하고요. 총 6교시인데 이 6교시를 다 연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 오후 5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6교시를 한 타임에 45분씩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네, 수업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뭐 자습을 할 수도 있고 방에 올라가서 조금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뭐 복습 예습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빡빡한 일정은 아닌데, 이게 저는 그냥 좀 일반적인 코스로 진행을 했고, 스파르타라는 코스가 있는데 그건 정말 수업을 정말 많이 하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제가 스파르타 학생이 아니어서 정말 자세히 나가기는 모르겠는데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 아침에 테스트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매일 보는 건 아닌데 테스트 시험을 봐야 금요일에 외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일에는 수업을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수업을 한다고 해도 아직 막 대화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외 시간에 혼자 좀 단어책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좀 외국인 친구들과 스몰 토크하는 이런 시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파르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 수업이 좀 다르게 진행을 해요. 보통 교재로 대부분을 하는데 어떤 날은 그냥 프리토킹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프리토킹을 하고 싶진 않고 나는 수업 진도를 좀 더 나가고 싶다, 난 문법을 좀 더 배우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선생님께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 그냥 교재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프리토킹보다는 교재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교재보다는 프리토킹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 동생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수업을 바꾸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첫날에 이제 와서 한 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해보는데 일단은 첫날 와서 한 이틀 정도 교재를 받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교재를 이제 펼쳐는 보고 쓰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교재를 하루 이틀 정도 수업을 듣고 바꿀 수가 있어요. 수업을 바꾸게 되면 선생님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책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책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것도 교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맞았던 선생님이 사실 없어서 좀 교체 요청을 하진 않았고, 그리고 첫날 그 수업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상담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저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대1 수업도 저는 좋습니다. 1대1 수업도 그냥 계속 45분 동안 프리토킹을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다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했다 보니까 좋은데 저는 그룹 수업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 친구들의 뭔가 의견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막 토론 같은 그룹 수업이 있거든요. 뭐 너네 나라는 뭐 이런 문화가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것들을 해. 우리는 신년에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들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걸 말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룹 수업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그룹 수업도 1대1 수업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바꾸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및 주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와서 제가 최대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챙겨오기도 했는데 약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간식도 가져오고 했는데도 필요한 게 계속 생겨요. 뭐 물도 계속 사야 되고 뭐 휴지도 사야 되고 그래서 뭐 약도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앞에 가서 뭐 가끔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이랑 간식도 먹고 뭐 간단하게 입을 옷 같은 것도 세부시티 뭐 이런 데 가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사오기도 하고 네, 방과 후에는 그런 걸 좀 하다가 들어와서 자습을 할 수 있거든요. 자습실이 있어가지고 자습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자습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습도 하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뭐 액티비티 같은 거를 이렇게 친한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2주차 매주마다 액티비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막 캠 같은 거를 살면서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갔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 갔거든요. 근데 스노클링도 해보고 패러세일링도 해보고 했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정말 여행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즐기고 있고요. 공부만 하실 분들은 주말에도 그냥 공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여기가 좀 많아서 일본인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었는데 같이 이제 액티비티 하면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영어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영어가 조금 늘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뭐 갇혀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나가서 대화하고 놀기도 놀고 그러면서 좀 친해져서 학교에서도 대화 많이 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놀러 나간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막 안 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 및 뭐 지진, 치안 제가 여기 와서 도착한 그 당일에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지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진을 느꼈다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 뭐 7시 내 깨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 7시에 지진 났었어 나 느꼈어? 모르겠는데 그때 샤워하고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지진이 어떤 느낌인지를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온 첫날에 지진이 좀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2시가 넘었었어. 근데 도착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 나와 있고 막 지진 도착하니까 지진 경고 문자 세부에 지진 났다 문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네 제가 진짜 둔한가 봐요. 지진을 느낀 적이 없고 뭐 지진 여기서 정전도 났었거든요. 정전도 나고 단수도 되고 그랬는데 단수랑 정전은 그렇게 뭐 나더라도 뭐 저도 이제 필리핀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온 거라 가지고 좀 네 짧게나마 불편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와가지고 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게 걱정이 된다 하시면 정말 시설 좋기로 소문난 그런 학원으로 가시면 좀 덜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비세브라는 어학원에서 지금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시설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친구들 사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를 많이 사귄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친구들도 공부하러 오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본인들도 이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인사 건네고 너 인스타그램 있어? 인스타그램 친구 할래? 다음에 나랑 밥 먹자. 다음에 나랑 대화하자. 이렇게 말고 먼저 인사하고 거시면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시기 알겠듯 또 대답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친구를 사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실 때 좀 간단한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오시면 좋긴 한데 저도 챙겨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절반은 먹었고요. 그 과자들이 여기 앞에 한인마트들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마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굳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꼭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정말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면 가져오는 거 추천드리는데 한국 간식, 뭐 과자, 컵라면 이런 그냥 간단한 것들은 여기 한인마트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짐이에요. 여기서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돈만 있으면 네, 한국 선물 여기서 그냥 사도 충분합니다. 굳이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한 이 정도 궁금한 점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썰을 풀어봤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자습을 하고 와서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저는 이제 잠에 들도록 할 겁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더 안 좋아졌네요. 네, 그럼 안녕.